2024년 4월 16일, 일본 토치기현 나스마치의 산악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몇 명의 산림 관리원이 작은 강가 근처에서 불타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불 속에서 타고 있던 것은 놀랍게도 두 구의 사람 뼈였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조사와 법의학적 기술을 동원한 수사 끝에 경찰은 4월 24일 DNA 등 기술 검증을 통해 피해자가 현 나이 55세인 사내이 상사 사장 다카라지마 류타로와 그의 56세 아내 다카라지마 코우코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범인은 그야말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며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도쿄에서 발생한 화교 사업가 다카라지마 부부 살해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라지마 류타로라는 이름은 일본인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부부는 중국의 동북 지역 출신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족으로 이민 계획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일본 법률상 새 이민자가 반드시 성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민할 때 일본식 이름을 따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귀화만 하면 일본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선택한 이상 후세 자녀들이 더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카라지마 부부는 도쿄 우에노역 인근에서 외식업 그룹을 운영하며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류타로와 코우코가 사망한 후에도 그들의 시신이 이토록 악의적으로 훼손당했을까요?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이 조직폭력배의 복수라고 의심했지만 한 용의자가 자수한 후 경찰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우 인물이 다카라지마 부부의 적도 사업상의 경쟁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 중 한 명이 과거 대하 드라마에 출연했던 일본의 아역 배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의 전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 화교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카라지마 류타로와 다카라지마 코오코 부부는 최근 몇 년간 도쿄 도시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도쿄 우에노 주변에서도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들을 외식업계의 대부호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코로나 시기 동안 사업 규모를 축소할 때 다카라지마 부부는 저렴한 가격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점포를 인수하거나 임대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도쿄 우에노의 한 상업 거리에만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10여 개가 넘었고 이 거리는 다카라지마 거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식당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야키니쿠 가게,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식 이자카야, 스시 가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카라지마 부부는 식당 사업 외에도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여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동족 업계에서는 류타로의 자금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뛰어난 경영자로서 다카라지마 부부는 집에서 앉아 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부지런한 부부는 자사 식당의 운영에 대해 각별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포가 모여있는 상업지구에서 도보로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식당의 영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류타로는 자신의 가게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어떤 식당에 홀 손님이 적다고 판단되면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고 즉각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카라지마 부부의 이런 철저한 성격 때문에 그들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부부와 가게 직원들이 손님 유치 경쟁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다른 가게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강압적인 호객 행위는 현지 경쟁 업체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으며 가끔 갈등이 격화되면 그들은 상대방 가게로 직접 뛰어들어가기도 했고 그로 인해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도 다카라지마 부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막 대화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류타로 본인은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사장 행세를 하지 않았고 직접 수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며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류타로는 외모가 평범해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다양한 명품을 착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코우코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현재 56세인 코우코는 마른 체형에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으며 성격은 매우 급했습니다. 코우코는 인근 가게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흔했고 이런 다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여러 상점들이 끊임없는 다툼을 견디다 못해 가게를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식당 직원들은 올해 25세가 된 부부의 딸이 가끔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한 현지의 화교 손님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지나칠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4월 22일 저녁 기자가 도쿄 우에노에 도착했을 때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14개의 식당 중 13개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오직 한 곳의 스시집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대부분의 가게는 영업 중단 사유를 알리는 공지조차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또 일부 식당 앞에 처리가 미처 끝나지 않은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쓰레기들 중에는 비교적 신선한 생고기와 채소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시집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류타로가 운영하던 또 다른 이자카야 입구에는 요금 납부 통지서가 꽂혀 있었으며 그 납부 기한은 4월 30일이었습니다. 이들 가게는 다카라지마 부부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었기에 식당들이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류타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며칠 전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경찰은 2024년 4월 15일 밤 9시 15분에 류타루가 자전거를 끌고 우에노 번화거를 지나 아내 코우코와 합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분 후 두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도쿄 우에노에서 도쿄 시나가와구 히가시 시나가와로 이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렌트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에는 부부가 차에 타기 전에 한 남성이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이 남성은 이후 히가시 시나가와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인 4월 16일 아침 6시 50분 다카라지마 부부의 시신은 토치기현 나스마치의 깊은 산속 강가의 숲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자루가 씌워진 채 그 위에 여러 겹의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은 십자가 모양으로 겹쳐져 있었으며 주변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길은 약 30cm 정도의 높이였고 화재 현장 근처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두 개의 휴대용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외모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DNA 채취를 통해 그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부부가 목이 눌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인원은 코우코의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가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경찰은 범인이 코우코에 대한 살해 의도가 더 강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코우코에게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또한 범행 수법으로 보아 범인은 경험이 있으며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살해 행위가 상당한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기이한 점들은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카라지마 부부가 살해된 다음 날인 2024년 4월 17일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에 거주하는 25세 히라야마 료켄이 도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히라야마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바현의 한 건설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히라야마가 평소 매우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판은 좋았고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했었죠. 가끔 다음날 공사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술자리에 불려 나가도 늦게까지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여러 면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히라야마가 성격이 급하고 자주 시부야와 로폰기의 클럽을 드나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며칠 전에는 새로 문신도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히라야마는 경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아 차량과 휴대용 휘발유통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매우 무서운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관련된 일을 처리하도록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수하기로 결심하기 직전에 그 휴대전화는 그 사람에게 회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히라야마는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테이프, 케이블 타이, 휘발유 등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라야마는 자신이 직접 토치기 현에 가서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2명의 지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 2사람을 지난해 새해에 시부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라야마는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며 별명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바탕으로 일본 수사 당국은 여러 명의 범인이 협력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피해자가 도쿄의 다카라지마 부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조사관들은 도쿄의 한 주택 차고에서 코우코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누군가 세제로 차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생전에 이 주택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시신이 차량에 실려 깊은 산속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6일 도쿄 경찰은 용의자 히라야마가 사건 후에 보수를 받았으며 경찰서로 가기 전에 범행을 맡긴 2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는 이 2사람의 행방과 신원을 전력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경찰은 히라야마의 차량에서 코우코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혈흔과 흔적이 묻은 망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물건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DNA 감식을 통해 이 혈흔이 코우코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5월 1일 전직 아역 배우인 20세 일본 배우 와카야마 키라토가 치바시의 한 주택에서 체포되었고 20세 한국인 남성 강광기는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의 한 호텔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와카야마는 9살에 데뷔한 일본의 전직 아역 배우로 일본의 유명 소속사인 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12년 일본 드라마 악몽짱으로 데뷔했습니다. 2012년에는 NHK 대하 드라마 군사 칸베에에서 남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역 배우로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2013년 TV 아사히 드라마 가면 라이더 위자드, 2016년 영화 내가 생명을 얻은 3일간, 2018년 영화 구름 위의 웃음 등에도 출연해 많은 일본 관객들에게 친숙한 배우였습니다. 와카야마는 한때 촉망받는 배우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연예계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사건의 용의자로서였습니다. 와카야마가 연예계를 떠난 이유는 좋지 않은 심리 상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등학교 동창에 따르면 그는 항상 금발로 염색하고 다녔으며 이후에는 많은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와카야마와 강광기는 함께 오사카로 도주했고 같은 호텔에 머물다가 이후 각자 따로 도망쳤습니다. 체포된 후 2사람은 히라야마로부터 수백만 엔의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히라야마와 관련된 인물에게서 현금 1,000만 엔, 약 9,200만 원 상당의 돈을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히라야마가 언급한 그에게 지시를 내린 무서운 인물은 28세의 사사키 히카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야쿠자와 연관된 인물로 경찰은 사사키가 이번 사건의 계획자라고 초기부터 판단했습니다. 4월 28일 저녁 사사키는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후쿠오카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수백만 엔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수사본부가 있는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사키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그중 사사키는 야쿠자와 연관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다카라지마 부부가 인근 식당들과 손님을 두고 경쟁하다가 원한을 산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사사키를 고용하여 사건을 일으켰다는 추측이 경찰에서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체포된 사사키, 히라야마, 와카야마, 강광기 모두 다카라지마 부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사사키는 올해 4월 초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다카라지마 부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우 조정자는 누구일까요? 2024년 5월 6일 일본 경찰은 추가로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사건의 전개가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로 체포된 2사람 중 1명은 다카라지마 부부의 딸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 32세의 세키네 마코토였습니다. 세키네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로 2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세키네가 이번 악질 사건의 배후 주모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세키네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외식업 관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를 잘 아는 사람에 따르면 세키네는 회사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다카라지마 부부가 운영하는 몇몇 식당의 운영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의 식당 경영에 관련된 분쟁을 자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키네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했으며 손님들의 식당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가게와 이웃 간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비 사위로서 코우코의 수행원 겸 보디가드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가게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는 코우코와 함께 제일 먼저 현장에 나타났고 말과 행동이 거칠고 몸에 문신도 있어 사람들에게 야쿠자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키네는 성격이 급한 장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들이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 라고 불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카라지마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분리나 포장을 하지 않아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샀고 이를 해결하는 것도 세키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가 공격적이고 빠르게 확장하는 경영 방침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와 경영 철학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도쿄 우에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70대 남성은 세키네가 이전에 자신의 식당에 몇 번 들러 인사를 건넸으며 매우 온화하고 친절한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세키네가 가게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지만 사건 이후로는 세키네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4월 16일 다카라지마 부부가 실종된 첫날 세키네는 자신이 관리하는 각 식당에 찾아가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라고 알리며 자신이 계속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키네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점장들과 소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키네는 각 식당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세키네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능력으로는 3, 4개의 식당을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가 넘는 다카라지마 식당 그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며 그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세키네와 함께 체포된 또 다른 용의자는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거주하는 36세 부동산 회사 간부 마에다 아키입니다. 그는 다카라지마 부부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정보를 자주 제공하며 점차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에다는 신체 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건의 개요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키네는 류타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위 매니저로 일했으며 다카라지마 부부와 경영 철학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키네는 이번 사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키네는 부동산 중개인 마에다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에다에게 다카라지마 부부를 피해 장소로 유인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야쿠자 조직원이 사사키를 찾아가 수천만 엔을 줄 테니 다카라지마 부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사키는 이 의뢰를 받았지만 직접 실행할 생각은 없었고 히라야마를 찾았습니다. 사사키가 히라야마에게 제시한 금액은 이미 상당히 줄어든 1,500만 엔,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라야마도 단순히 중간 역할만 하려 했고 그 뒤에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에게 일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의 중개 과정을 거친 끝에 마지막으로 실행한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가 각각 받은 금액은 250만 엔, 약 2,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4월 15일 밤 9시 30분 마에다는 부동산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다카라지마 부부를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있는 한 빈집으로 유인하여 집을 보러 오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이전에 확인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부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인물이 바로 마에다였으며 해당 차량은 마에다가 렌트한 것이었습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해당 부동산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콘크리트 건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는 이 빈집이 류타로가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며 먼저 다카라지마 부부를 태우고 가는 도중 세키네를 태워 4사람은 함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히가시 시나가와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는 류타로가 차에서 내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찍혔으며 코우코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동시에 당일 밤 10시경 중개자 히라야마는 도쿄 히가시 신고 지역의 한 편의점 근처 주차장에서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를 만나 자신의 차를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히라야마는 이미 그의 상선인 사사키의 지시에 따라 트렁크에 휴대용 휘발유통 등 물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 11시경 히라야마는 편의점을 떠났고 약 30분 후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도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다카라지마 부부는 빈집에 들어가 집을 보았고
곧이어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가 그 집 안에서 다카라지마 부부를 폭행한 후 두 사람을 차에 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와카야마 키라토와 강광기는 차를 몰고 외지로 나가 다카라지마 부부의 시신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빈집 주변의 감시 카메라에는 16일 새벽 이 차량이 토치기 현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결국 새벽 4시경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숲길과 강가 사이에 혈흔과 물체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으며 약 30분 후 두 사람은 서둘러 그것을 떠났습니다. 새벽 6시 50분 현지 산림관리 직원이 불타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옷가게의 플라스틱 마네킹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물체의 표면이 모두 새까맣게 타 있어 그것이 사람인지 검은 옷을 입은 마네킹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직원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주변의 모든 CCTV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용의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키와 히라야마는 4월 16일 새벽 2시경 도쿄 시나가와구의 한 술집에서 만나 1,500만엔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한동안 머물다 떠났으며 히라야마는 아침 6시에 평소처럼 출근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4월 17일 아침 히라야마와 사사키가 도쿄의 한 거리에서 다시 만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불과 몇 분에 불과했으며 그 사이에 히라야마가 사사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 약 30분 뒤 히라야마는 근처의 경찰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찰은 세키네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그가 다카라지마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인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또 뵙겠습니다.